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세우고 있는 국본 아카데미의 교수부장 이혜원 교수부장 여러분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타이틀이 아카데미인지라 조금 그쪽 방향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회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경찰, 검찰이라든지 행정부의 각 요소에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시원하게 인정하고 가야 돼요. 죽은 자식을 아무리 살아날 거라고 세려 해봤자 안 살아납니다. 그 다음 후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빨갱이라는 것이 왜 빨갱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사람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공산주의의 사상에 반대되는 참 자유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빨갱이를 나무랍니까? 대한민국 이데올로기에 확신을 갖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않는 우리를 책망해야지 왜 저들을 책망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것에 통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은 마틴 루터와 칼뱅으로 시작되는 종교의 핵심 도구마가 이미 깨졌어요. 어디에 깨졌느냐? 빨갱이 이론에 깨졌습니다. 말단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상기도, 뉴 선지자 이론, 페이크 교도, 이 사상에 빠져서 삼위일체라는 허구는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동지 여러분, 빨갱이들의 우리는 시원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빨갱이라고 욕만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사상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사상,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국본 아카데미가 2기에 개강하고 2기에 종강 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교사가 최근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교장 선생한테 붙들려 가서 시말서를 썼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민주홍 사무총장님이 옛날에 얘기했듯이 지하철이 다니고 은행에서 돈을 입출금이 가능하고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멀쩡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재명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완전히 깡그리 부정하는 사람이 행정의 수반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국정원이라는 정보, 대한민국의 중요 정보를 다 해체하고 우익이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승만과 박정희를 쫓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라이브한, 대단히 어쩌면 멍청한 동지들에게 허영을 불러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은 참담함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이데올로기의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케이블 TV를 4개를 묶어서 한 달에 한 가정에 5만 원만 내면은 무제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2003년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쓰면 데이터 비용이 많이 나가서 핸드폰도 그렇고 고비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5만 원에 한 가족이 5명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각 시청이나 도청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나은 세상이 올까, 이렇게 얘기를, 비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쓰는데,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로 저렴한 오늘 현실에서 보면은 얼마나 삶이 나아졌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나아질 거라는 비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인간들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쓰지 않고 더 나쁜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인터넷의 효용 가치는 국가로 보면은 대단히 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흔히 여기 나오는 연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뭉칩시다, 하나로 뭉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어떤 연사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150만 명만 뭉치면은 대한민국이 부활한다, 살아난다, 못한 대세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뭉치려면은 우파라는 범주에서 서로를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욕을 안 하고 어떻게 우파가 뭉칠 수 있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이데올로기가 정확히 있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뭉쳤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은 불교는 이단이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눈만 뜨면 이단입니다. 불교는 3만 5천 8만 대장경이라는 경이 있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의 핵심적 교리가 확실하다면은 어떠한 사람들도 껴안고 갈 수 있어야 뭉쳐지고 합체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시민단체에게 이낙연을 뭉치든지 송영길하고 합치든지 그자가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사상이 정확히 있다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확실한 사상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도 하나 없는 사람이 좌파들하고 뭉친다는 것은 그건 곧 대한민국의 씨를 말리자고 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광 애국당의 대표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단에 서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좌빨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요. 어제 그저께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됐답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화 됐다고 해요. 그자는 그 사이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잡발이라고 한 게 귀에 생생한데
어찌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이 자빨에게 먹혔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로 애국자고 자기가 나라를 위한다면 활복 자살을 해도 현찰을 보내. 7년 8년 내내 행진 푸르게 올라서서 화양연화를 즐긴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다른 빨갱이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뭉치는 거 좋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뭉치야 산다고 했습니다. 뭉치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철학이 있을 때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하나 없는 사람이 뭉치자 어디로 뭉친답니까? 보수 우파라는 자가 이재명 똥꼬무지고 빨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를 믿고 어디로 뭉친답니까? 저는 동지 여러분에게 감히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를 배우는데 주저함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오늘은 이 사람에게, 내일은 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신이 좌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그건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의리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두 분의 사상과 철학이 없이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낙처가 어디냐? 그거를 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철학, 로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또한 좌파들의 앞잡이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은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왜 삽니까? 토크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찬란한 정신문화를 우리는 돌이키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키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이 현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싹을 보고 희망을 틔우는 축복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네, 국번 아카데미의 이혜원 교수부장께서 우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께 어필하셨습니다.